1170년 가을, 나는 개경을 떠나 보현원으로 향하는 왕의 행차를 호위하며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문신들의 화려한 비단옷이 가을 바람에 나부끼고 기생들의 웃음과 술잔이 오가는 연회가 한창이던 그 밤.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철저히 억눌려온 무인들이 마침내 목줄을 끊어내기 직전에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숨막히는 밤이었습니다. 취기가 거나하게 오른 점고 오만한 문신 할례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머리가 희끗한 대장군 이소홍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나는 그 경악스러운 파열음이 보현원의 정막을 깨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주정이나 늙은 무장에 대한 치기 어린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무신은 고위직에 오를 수 없도록 철저히 차별하던 고려 지배층의 오만한 문존무비, 문신은 존중하고 무신은 노비처럼 취급하는 차별적 대우에 더 이상 참지 못해 터져나온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욕을 지켜보던 상장군 정중부의 핏발선 눈동자가 허공을 갈랐고 마침내 무겁게 잠겨있던 그의 칼이 칼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나는 정중부에 떨리는 입술 너머로 새어나온 피에 굶주린 짐승 같은 서늘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백년의 피바람이 시작되는 찰나였습니다. 처절한 비명 소리가 보현원의 어두운 밤하늘을 무참히 찢어 발겼습니다. 무신들의 거침없는 칼날 아래 평생시와 글만 읊으며 권력을 누리던 문신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베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무신들은 문신들의 더운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말머리를 돌렸고 곧장 개경의 심장부인 궁궐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거대한 살육의 밤이었습니다. 왕은 나약했고 왕실의 권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용포가 무참히 찢긴 채 개경에서 쫓겨나 거제도로 유배를 떠나는 의종의 처량하고도 비참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국 이래 이어져 온 고려 왕조의 존엄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고려 국토 전체를 핏빛으로 붉게 물들일 100년 무신 정권의 참혹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변이 휩쓸고 간 직후의 개경은 오직 힘과 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야만의 정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일방, 정중부, 경대승, 이혜민 그들은 어제의 동지였던 자들의 등에 서슴없이 칼을 꽂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천민 출신이었던 무력의 화신 이혜민의 잔혹함은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경주로 유배되었던 의종을 굳이 찾아가 술을 바치는 척하며 왕의 허리를 맨손으로 꺾어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나는 그 왕의 뼈가 부러지며 울리던 끔찍한 파공음을 역사책의 서늘한 기록 너머로 지금도 생생한 환청처럼 듣습니다. 지배층 무신들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권력 노름에 빠져있는 동안 성문 밖의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권력을 쥔 정치 깡패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조상 대대로 일구던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굶주린 백성들은 유민이 되어 사냐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피눈물 섞인 통곡이 고려 팔도를 뒤덮었습니다. 1196년의 따뜻한 봄날 미타산의 숲속 최고 권력자가 되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함에 취해 있던 이혜민이 여유롭게 매를 들고 사냥을 나선 그곳에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는 서늘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산새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자의 정체는 최충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무식하게 칼만 휘두르다 제풀에 쓰러지던 무신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교활하고도 차가운 괴물이었습니다. 이혜민의 목이 단칼에 베어져 땅에 뒹구는 순간 고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장장 60년에 걸쳐 고려의 고열을 빨아먹을 최씨 세습 독재가 그 무서운 닻을 올린 것입니다. 나는 그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명문 무신 집안의 후손이라는 차가운 긍지,
고려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거대한 욕망,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무능한 국왕과 부패한 경쟁자들. 최충원은 그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밟고 일어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충원은 무식하지 않았고 영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병의 물리력만 동원하지 않고 교정도감이라는 전례 없는 독자적 감시 및 행정기구를 세웠습니다.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하고 죽이는 것은 물론 국가의 모든 정보망과 조세행정을 왕의 궁궐이 아닌 자신의 사저로 남김없이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왕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한낱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명종이 강제로 옥자에서 끌려 내려와 쓸쓸히 유배길에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충원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명종, 희종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신종, 강종, 고종을 허수아비처럼 차례로 옹립하며 패립의 정치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용포를 입지 않았을 뿐 그가 바로 고려의 진짜 옥황상제였습니다. 왕이란 그저 종묘사직의 간판을 지키는 껍데기일 뿐 저들은 내 손바닥 위에 갇힌 불쌍한 새에 불과하다. 나는 텅 빈 옥자를 굽어보는 최충원의 굳게 닫힌 입술 너머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한 독백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숨을 쉬고 존재했으나 자신의 궁궐 안에서조차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철저한 유폐 상태였습니다. 국가를 지키던 정규군인 2군 6인은 형체도 없이 해체되었고 오직 최씨 가문의 안위만을 호위하는 최정예 사병 집단인 도방의 무사들이 그 빈자리를 꿰차고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왕마저 두려움에 숨을 죽이던 1198년 5월 개경의 북산에서 나무를 하던 노비들이 하나둘 은밀히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지독한 땀 냄새와 흙먼지가 엉겨붙은 그 산속에서 유독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번뜩이는 살기로 눈을 빛내는 한 사내의 강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적. 다름 아닌 최고 권력자 최충원의 집에서 일하는 간호였습니다. 천민 출신 이의민이 하루아침에 천하를 호령했던 세상을 가장 밑바닥에서 똑똑히 지켜본 그의 눈동자에는 노비로서의 굴종 대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뜨겁고도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 아래서 만적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고려사를 거칠게 뒤흔든 그 벼락 같은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고려사 권 129의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곳에 모인 천민들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쌀을 달라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짐승 취급을 받던 고려의 끔찍한 신분제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천민의 노비 문서를 모조리 불태워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거대한 혁명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한 꿈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뼈아픈 배신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동료 노비 순정의 밀고였습니다. 나는 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관군에게 포박당한 만적과 100여 명의 노비들이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산채로 차가운 강물에 짐짝처럼 던져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던 그들의 찢어지는 절규는 거품과 함께 차가운 물 밑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만적의 비극적인 죽음이 저항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의 형제, 경상도 일대의 김삼이와 효심, 짐승보다 못한 대우와 수탈에 견디다 못한 하층민 백성들은 도처에서 농기구를 무기 삼아 들고 일어났고 고려는 그야말로 거대한 분노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간이 흘러 늙은 최충원이 눈을 감고 권력은 그의 아들 최우에게 고스란히 세습되었습니다. 최우는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 자신의 사저에 정방이라는 기구를 보란듯이 차려놓고 국가의 모든 관리 임명권과 인사권을 완전히 자신의 개인 사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무신 집권자의 집 안방에서 국가 관료의 벼슬이 결정되는 기막힌 세상. 나는 한때 공자와 맹자를 논하며 꼿꼿함을 자랑하던 문신들이 최우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료들은 이제 나라와 왕의 신하가 아니라 철저한 최우의 가신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방의 무사들이 권력에 취해 있던 바로 그때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박살낼 거대한 먹구름이 북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231년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짓밟은 몽골 제국의 무자비한 기병들이 지축을 울리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고려의 국경을 넘어 침입해 온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적의 시퍼런 칼날이 개경의 턱 밑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나 최고 권력자 최후의 머릿속에는 고려 백성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파괴되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기적인 계산뿐이었습니다. 1232년 그는 몽골의 요구에 순응하자는 고종의 간절한 만류마저 철저히 묵살하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육지의 귀신 같은 몽골의 말발굽도 저 거친 바다는 결코 건너지 못할 것이다. 내 권력은 저 섬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는 국가를 버리고 자신의 도박만을 챙겼습니다. 바다 건너 섬으로 비겁하게 도망친 최씨 정권의 조정은 육지에 남은 백성들에게 알아서 산성이나 섬으로 피난하라는 무책임한 지시만 내린 채 굳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몽골의 무자비한 기병들 칼날 아래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본토의 늙은이와 아이들이 무참히 도륙당하는 것을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무려 20만 명이 넘는 죄 없는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고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과 대구 부인사의 초조 대장경 등 찬란했던 고려의 문화유산들은 시커먼 잿더미로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고려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대학살과 국토 유린의 참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고려 전체가 불타오르는 그 순간 섬에 숨어 안전을 담보받은 최씨 정권이 한 일이라곤 고작 부처의 영험한 힘으로 외적을 막아보겠다며 8만 대장경의 목판을 밤낮으로 새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승려들의 피땀 어린 나무 베는 소리가 강화도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이 백성의 목숨을 대신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백성들이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기며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동안 강화도 최후의 화려한 사저에서는 매일 밤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몽골군이 쳐들어온 육지가 아니라 백성을 철저히 버리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든 강화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피와 뼈를 갈아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뒤를 이은 서자, 최앙의 병적인 콤플렉스와 공포 정치, 그리고 그 아들 최희의 나약함과 멍청함은 60년을 억지로 버텨온 최씨 정권의 밑동을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흉년과 몽골의 침입으로 거리에 아사자가 산을 이루는데도 최고 권력자 최희의 개인 창고에는 다 먹지 못해 썩어가는 쌀과 금은 보화가 썩은 내를 풍기며 쌓여 있었습니다. 뇌물을 탐하고 아부하는 간신배들만 곁에 둔 최희의 추악한 모습에 민심은 이제 완전히 최씨 가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1258년 3월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마침내 터져버렸습니다. 최씨 정권의 오랜 충견이었으나 어리석은 최희의 변덕에 철저히 내쳐지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낀 무인 김준. 그가 깊은 분노를 품고 서늘한 칼자루를 어루만지며 마침내 잔혹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김준은 최씨 가문의 친히 되었던 신의군과 야별초 병력들을 은밀히 규합하여 야밤에 무장을 점검했습니다. 저 미친 개가 우리 모두의 목을 물어 뜯기 전에 내가 먼저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나는 어둠 속에서 거사를 모의하는 김준의 핏발선 살기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거친 파공음과 함께 최희의 굳게 닫힌 사저문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졌습니다. 무정변. 횃불을 든 김준의 병력들이 성남 파도처럼 최씨 사저로 들이닥치며 권력에 취해 잠들어 있던 자들을 향한 마지막 피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희는 살려달라 짐승처럼 애원하며 도망치다 결국 병사들의 칼에 찔려 비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4대 62년에 걸쳐 왕위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며 고려의 고열을 빨았던 절대 권력 우봉 최씨 왕국의 허망하고도 초라한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최희가 죽고 최씨 가문이 몰락하자 드디어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피 묻은 칼을 쥔 정변의 주역 김준이 곧바로 새로운 독재자의 자리에 꿰차고 올랐고 왕은 여전히 아무 힘도 없이 옥자만 지키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간호 출신에서 일약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 김준. 그는 몽골 사신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입조를 완강히 거부하며 강력한 반목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진 그의 오만함은 매일매일 하늘을 찌르듯 높아만 갔습니다. 하지만 몽골과 화친하여 그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빼앗긴 왕권을 되찾고자 했던 국왕 원종에게 김준은 엄청난 눈의 가시였습니다. 참다 못한 원종은 김준의 양아들이자 권력에서 소외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이면을 어둠 속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무진정변. 어제의 아들이 기득권의 달콤함에 취해 오늘의 아버지를 무참히 베어버렸습니다. 양아들 이면의 칼에 맞아 쓰러진 김준의 붉은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배신으로 세운 권력은 결국 등 뒤에 배신으로 망한다는 무신 정권의 잔혹한 굴레였습니다. 양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이면은 한술 더 떠 원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허수아비 안경공을 옹립하는 경악스러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 세조 쿠빌라이 칸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원종을 복위시켜야 했고 이면은 극심한 공포와 화병 속에 쓸쓸히 병사하고 맙니다. 1270년 이면의 아들 임유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권력을 쥐었으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원종의 밀명을 받고 기회를 노리던 홍문계 무리가 임유무를 기습 습격했고 무신 정권의 마지막 독재자는 칼에 베어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핏빛 역사가 끝났습니다. 1170년 정중부의 피 묻은 칼날로 시작되어 장장 100년 동안 고려의 국토를 무참히 유린하고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무신 정권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자 고려 조정은 짐을 챙겨 피비린 내나는 강화도를 떠나 다시 육지의 옛 수도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주성의 회복이 아니라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하는 간섭기라는 이전과는 또 다른 굴욕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순순히 몽골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수족이자 최정의 호위되었던 삼별초는 개경환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택했습니다. 나는 남쪽 바다 진도를 향해 뱃머리를 돌리는 그들의 비장하고도 처절한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100년의 피 냄새 진동하는 낡은 기록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칼이 지배하던 무신의 시대, 왕은 분명히 궁궐에 존재했으나 결코 나라의 왕이 아니었고 국가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것은 오직 권력자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거대한 사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정권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백성을 몽골의 기병 앞으로 내몰고 찬란했던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의 야만성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고 참혹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낱낱이 보여준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깊고도 서늘합니다. 100년간 이어져온 무력과 하극상이 무너뜨린 신분제의 거대한 균열 속에서 만적과 같은 짓밟이던 하층민들은 비로소 우리도 짐승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평등의 거대한 꿈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실추될 대로 실추되어 껍데기만 남은 국가의 권위와 무력에만 기댄 오만한 탐욕의 비참한 말로 이 참혹했던 100년의 핏빛 역사는 결국 고려 왕조에 돌이킬 수 없는 몰락과 훗날 새로운 왕조 조선의 개창을 부르는 거대한 피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무신 세력은 외세의 압도적인 무력 침략에 맞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고려의 자주성을 지켜낸 꺾이지 않는 항전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눈이 멀었던 잔혹하고 이기적인 독재 집단이었을까요? 명확한 정답은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판단은 오직 이 차갑고도 뜨거운 기록을 마주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역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키워드는 권력자들이 항복한 뒤에도 끝까지 무기를 놓지 않고
남쪽 바다로 떠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비운의 무사들 삼별초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항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자매 채널. 한컷 세상도 잊지 마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향한 단 하나의 1인칭 기록 키워드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